그러나 아직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는 아직도 거추장스럽고 고화질을 이용하기 위해선 PC에 선을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함은 항상 기기의 설치와 조작에 대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래에는 에어링크라는 기술을 탑재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AR 글래스는 착용 시 액정과 눈과의 물리적 거리 때문에 패셔너블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을 계속 핸드폰에 연결해야 하며 물리적으로 이동거리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과 번거로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를 통한 고가 정책도 문제입니다. 홀로렌즈의 경우 아직도 착용하면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크며 밝은 야외에서 사용 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R을 CG 중심, 정보 중심, 볼륨메트릭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G 중심의 AR은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에 3D 그래픽으로 만든 것을 오버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D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터랙션, 즉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게임도 가능한데 대표적인 것으로 포켓몬고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간단한 인터랙션으로 포획이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유저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위치 기반의 게임이라 정확한 트래킹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퀄리티가 낮다고 볼 수 있었지만 IP 인지도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보 중심의 AR은 실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지를 인식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간단히 제작됩니다. 정보 중심의 그래픽만을 오버랩하는 방식으로 현재 실생활에서도 도움을 주는 내비게이션, 쇼핑, 전시관 큐레이션 등에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볼륨메트리 AR은 홀로그램을 AR로 구현한 방식입니다. 360도 촬영하듯이 배우를 볼륨메트릭 부스에서 특수 촬영을 하면 5G 등의 고속 전송망을 이용한 스트리밍으로 홀로그램 AR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5G 수익을 원하는 통신사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스튜디오 사용이나 데이터 수정비와 같은 고비용의 제작비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촬영 방식으로 인해 배우의 연기가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설비된 전용 스튜디오에서만 컨텐츠 제작이 가능하며 아직은 1인 촬영이 유효한 상태이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CGVR입니다. 가상현실을 모두 3D 그래픽으로 구현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VR로서 가장 많은 컨텐츠가 양산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양한 인터랙션이 장점이지만 모든 것을 3D 그래픽으로 변환해야 하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소비자는 고비용의 HMD를 구매해야 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개발자는 표준화된 것이 없어 특정 플랫폼을 선택하여 개발해야 하는 문제점 외에도 하드웨어 선택의 문제점 등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게임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킬러 타이틀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비트 세이버,
알릭스 등의 성공으로 조금씩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스팀, 오큘러스, PSVR 플랫폼 시장이 자리를 잡아 기존의 게임 방식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많은 콘텐츠 시장들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VR 콘텐츠는 아직까지 개척해 볼 만한 시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이러한 장밋빛을 그리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360도 VR은 가장 쉽게 제작이 가능한 VR입니다. 360도 전역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만 있으면 쉽게 VR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른 전개로 인해 인터랙션이 제한적이라는 단점과 360도 펼쳐지는 화면으로 인해 8K 이상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필요로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개인 콘서트처럼 펼쳐지는 뮤직비디오의 재생과 비행을 하며 여행지를 다닐 수 있는 감동은 기존의 전방만을 주시하며 수동적인 영상만 제공하던 뮤직비디오 시장과 영상 시장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VR을 이용해서 촬영할 경우 기존의 촬영 방식으로 촬영할 때와 달리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촬영자가 보이지 않도록 머리 위에 카메라를 들고 찍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60도 사방이 다 보이니 마이크나 조명 등을 들고 쫓아다니는 스텝도 숨겨야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특정 VR 카메라의 경우 인비저블 스틱이라는 카메라 봉으로 촬영하면 그 부분을 마스킹해서 안 보이게 하는 방법과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영상 편집 방식으로는 다른 편집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NLE, 즉 비선형 편집에서 사용하던 방식의 영상 전환이나 영상 효과 또는 자막 처리를 특수하게 처리해줘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운드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기본 스테레오로 좌우측 분리만 하던 것과 달리 입체 음향을 녹음 및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영상을 능동적으로 돌려본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AR, VR의 종류를 설명드리며 단점을 말씀드릴 때마다 거추장스러운 HMD에 대해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직도 수많은 비표준화의 AR, VR, MR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요가 게임 콘텐츠 쪽에 많다 보니 바이브, 오큘러스, PSVR 등의 마켓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HMD가 대세입니다. 무선에 가볍고 시스루로 인해서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되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단점을 극복하여 고화질의 저렴한 장비가 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개발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을 선점한 유니티 3D 그리고 언리얼 쪽에서 쉽게 개발할 수 있어 편해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게임 엔진이었으나 탁월한 그래픽으로 사실적인 컨텐츠 재현과 쉬운 인터랙션 구현을 통해 XR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XR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XR은 이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체험하기에 비용이 너무 높거나 매우 위험한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산업 전 분야에서 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 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XR과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국방, 의료, 재난구조 분야에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비자가 스마트폰처럼 쉽게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XR은 진입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의 그래픽을 구현해야 하기에 고성능 PC에 HMD를 유선으로 연결했던 초창기부터 무선의 간편함은 있으나 아직도 일상 생활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HMD, 레이턴시, 즉 동기 지연과 시간과 신체 감각의 비동기성으로 생기는 어지러움증, 시각과 청각 위주의 단편적 감각의 경험성,
가상현실에서 실제 환경을 차단하면서 생기는 위험성, 특히 비용적인 면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적인 문제들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적인 문제입니다. 사회 안정성을 위한 여러 법 중에 의료법이 대표적입니다. 사용 목적이 진단, 치료, 예방, 처치일 경우 의료기기의 임상실험이 필요하지만 사용 목적이 의료교육, 건강관리, 생활적응 분야일 경우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법 해석으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XR을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와 의료기기의 접목은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화 작업입니다. 현재 하드웨어 제조업체, 플랫폼 업체 간의 파일 포맷, 인터페이스 등이 너무 상이한 상태입니다. HMD의 시선 처리와 두 개의 컨트롤러는 어느 정도 표준으로 잡힌 것 같으나 아직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이 많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이 필요합니다. XR을 지원하는 기기는 8K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기기의 성능 향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안의 거리가 성인층에게만 맞춰져 있어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과 발열이 심해 눈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탠드 언론으로 독립적으로 구동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며 핸드폰이나 PC에 선을 연결하면 번거롭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음질이 좀 떨어져도 우리가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스테레오 TV들의 역사를 되짚어 봐도 인간은 걸리적거리는 걸 무척 싫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컨텐츠의 부족입니다. VR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으나 공급과 수요가 기존의 스토어에 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VR에 관심이 유행처럼 사라지기 전에 킬러 타이틀의 많은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의 양분된 게임 플랫폼 시장에서 킬러 타이틀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가 점유율로 나타난다는 것은 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번째, 유비쿼터스의 실현입니다.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 라는 뜻의 라틴어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VR 컨텐츠를 즐기는 방법은 비싼 하드웨어를 독립된 공간에 구성하는 VR방이나 테마파크, 그리고 극소수의 마니아의 개인 공간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2019년 발발한 코로나로 인해 VR방은 점차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게임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XR 컨텐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자극적인 성인물, 고비용의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반인을 위한 B2C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